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점성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이죠. 현재 상승 종목이 944개의 종목으로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보합해서 아직은 팽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6종목을 미리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미대선 이후에 한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한 주 동안 움직임은 상당히 등락 과정이 심했고 금주도 아직 진정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크기와 트럼프 정책 관련주에 대한 크기의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이 좀 시장의 득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장주 중심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까지 또 넓게는 자동차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방낙폭은 금주에 좀 제한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단지 미증시가 조금 위치단이 높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고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의 힘겨루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됐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10조 이야기가 들리면서 삼성전자의 리바운드가 나왔죠. 그러면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챔피언이었고 하이닉스가 HBM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수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는 어디에 와 있느냐. 이제부터 기회는 온다고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7만 원대부터 매수 진입은 가능한 위치고요. 하이닉스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15만 원대, 상단은 20만 원대 만들어져 있는 상태, 중단은 17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중단부터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의 블랙엘 연기 소식, 사실은 부품 쪽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던데 사실은 이미 부품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엽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에 약간 눌림목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트 모습 보시면 중단 부근에서 매수 매도 공방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호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하이닉스의 단기 반등세를 이끄는 요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위치는 충분히 매수 진입은 가능하다. 단지 접근 방식만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도 늘 강조를 들었지만 이제 10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9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95만 원이 좀 무너진 상태. 90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좀 거친 모습인데 사실상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뷰가 좀 바뀌었다기보다도 보편적 관세 내지는 저는 보복적 관세라고 좀 일컬습니다만은 이 보복적 관세에 따른 앞으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연준에서 FOMC에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영원히 밝히지 않을 겁니다. 연준의 마지막 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속도전 이야기들이 좀 금리 통화 정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좀 등락 과정이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모습은 아닌데 이런 뉴스 플로우에 반응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KLX 바이오 지수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0만 원대 하방 경직성을 아주 강하게 좀 만든다면 다시 한번 단기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95만 원대부터 매도 물량이 출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 관련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주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시장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또 조금 움직이는 방산, 그리고 머스크 관련주, 정책 효율부 수장. 역시 이제 한 자리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머스크 관련주에서 가장 좋았던 섹터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퓨런티어입니다.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터치까지 자율주행 종목들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율주행이 지속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고점 과열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차익 실현, 오늘은 눌림목. 이제 눌림목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서 살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고점 과열 차익 실현과 시세 분출 이 두 가지가 좀 맞부딪히고 있는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율주행 머스크 관련된 주들은 어떻게든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서는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형태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재건 쪽이죠.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핵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오늘 방산 쪽이 좀 갑니다만은 사실상 트럼프 정책주 안에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 또 머스크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순환매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을 좀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고요. 핵카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금 내리막으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격은 현대건설 기계로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지금 66,500원까지 찍었는데 조금 더 눌림목 받으면 뭐 55,000원대, 56,000원대 지지력 테스트 확인하면 충분히 진입 가능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현대로템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오늘 스몰캡 종목이 뭐 한일단주 이런 종목들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괴는 비슷합니다. 핵카드를 좀 만지작거렸다 뭐 이런 내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에 대한 타격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대장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가장 추세가 좀 좋은 모습이 현대로템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5일선 기준으로 현대로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현대건설 기계 쪽이나 재건 쪽들은 여러분들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안 차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은 매직 관점으로 모아가기에는 재건 쪽이 좀 낫다는 평가이고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시세 분출들이 지속성 있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물론 강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입단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고점 부근이고 보유자 영역에서 바라보자면 사실은 눌림목이 들어가도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0일선까지 이렇게 6만 원대 좀 아래가 될 것 같은데 보지 마시고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시세 분출이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방산과 재건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차 크로스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바이앤홀드는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단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기아로 가보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9만 원부터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주에 자동차가 안 오른 것 같지만 7.5%나 올랐습니다. 9만 기아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봉 5개입니다.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9만 원대 한 5주 정도 계속 기간 행보를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금주에 한 7%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펀더멘탈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쪽이고 뭐 트럼프에 관련된 지역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고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경직성은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주봉이 이제 5주입니다만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9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오늘 또 가야 될 섹터들, 봐야 될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좀 구체적인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든든하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성시크릿 본편은 10시부터 이어지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이슈 장세, 어떤 대처법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슈 가운데서도 지금 방산주, 재건주 이쪽으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볼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증권통 채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유쾌함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지갑까지 책임지는
증권 통팟 12시 정오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간단하게 한 20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퀴즈 푸시면서 또 재미도 얻어가시고 또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승 10문제 다 푸시면은요. 10문제 푸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 맞추시면은 우승하신 분께 이 통통 코인, 이 통통 쿠폰을 또 제공을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옆에 게시판에 저희가 참고될 만한 URL 남겨놓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증권통 애플리케이션만 하나 있으시면은 어떤 분들도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집중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